자, 오늘장 한번 돌아보고 내일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지 멘토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내일장 멘토링 시간입니다. 원업인베스트 이성호 대표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성호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돌아보셨는지 한번 궁금하고요.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 주세요. 예, 미국발 무역 분쟁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출회가 되면서 0.76% 코스피 지수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차 관련주가 미국에서 에어백 결함 사고가 났다는 소식에 3%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대북 관련주하고 저평가 인식에 따른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845억 순매도, 기관 525억 순매도고요. 코스닥은 네이처셀 악재가 다른 바이오주로 확산이 되면서 1.5% 하락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나왔죠. 이제 네이처셀 악재가 네이처셀이 코스닥 시총 6위이기 때문에 파장이 좀 크지 않을까 봤는데 아침에는 다른 바이오주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오후 들어서 영향이 확대가 되면서 다른 바이오 주식들도 3-4%대 다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595억 팔았고요. 기관도 오후 들어서 매도폭을 확대하면서 279억을 팔았습니다.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행보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게리 콘 NEC 위원장 사퇴에 이어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해임, 정년 퇴임을 26시간 앞두고 이루어진 FBI 부국장 해임, 이런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라든가 존 켈리 비서실장,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 교체설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서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고요. 전통적인 우방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죠.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엄포라든가 블러핑으로만은 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미국하고 중국과 EU 간의 무역 분쟁인데요. EU, 유럽연합은 미국의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맞서서 10페이지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서 연평균 23억 유로, 우리 돈으로 3조 7천억 규모의 보복 관세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EU를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면은 이 품목들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단행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가 사인했었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발효가 이번 달 23일, 즉 이번 주 금요일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협상이 계속되겠지만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고요. 유럽연합이 말씀드린 대로 28억 유로, 3조 7천억의 관세 부과 예고한 거와 달리 또 다른 쪽 중국과의 문제인데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최대 6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이제 그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기술 분야, 통신 분야 중심으로 6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대미 투자 규제와 일부 중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거를 이제 규제하고,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이런 대중무역 조치 패키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죠. 브로드컴이 퀄컴 인수를 불허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고요. 또 지난 15일 날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대해서 최대 187%의 관세 부과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공세가 시작이 됐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16일 날 트럼프가 대만 여행법에 서명을 하면서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경제, 정치 양면으로 협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영구 집권이 가능하게 된 시진핑의 중국이 보복 관세 또다시 하게 되면은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인데, 그게 시작되는 게 지금 언론에 따르면 얼마 안 남은 3월 안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좀 냉각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호무역으로 인한 무역 전쟁은 글로벌 경제 성장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 이번 주에 또 기다리던 FOMC가 있습니다. 20일에서 21일 있는데 시장 25bp 금리 인상에 대해서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시장의 반영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자체가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 그리고 미국에 대한 경제와 인플레이션 전망, 이게 이제 그 FOMC 성명서에 담길 거고요. 또 처음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갔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지, 지난번에는 좀 처음에 국회에서 할 때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관심이 높습니다. 연준은 올해 금리 3번 인상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네 번 인상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들도 점차 힘을 좀 얻어가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횟수를 늘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시장이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아직 미국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또 트럼프 보험 의혹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매파적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또 금리 인상이 빨라지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경제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의 악재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FOMC는 증시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불확실성의 소멸,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번 주 증시도 확실한 방향성을 나타내기보다는 눈치 보기가 굉장히 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FOMC로 인한 불확실성은 소멸이 되겠지만은 글로벌 무역 전쟁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게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압박하는 요인.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우상향은 하되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된 상황에서 우상향. 그러면서 속도, 각도는 좀 완만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이번 주 좀 주목해야 되는 게 2017년 실적 발표인데 이게 90일 이내에 주총에서 확인을 받은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주총 7일 전에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또 올해 30일까지 주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 23일 금요일 날까지 감사 보고서가 공시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오게 되면은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되고요. 수성이나 몇몇 종목은 벌써 의견 거절이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거래가 정지됐는데 이런 폐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여태까지 실적 발표가 안 된 기업들은 막판에 나오는 기업들은 과거의 예를 보면은 대부분 또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은 것들은 조금 적어도 이번 주 정도는 네네. 매매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 증시의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좀 잡히기 힘들다는 이야기고요. 지금까지 워너빈베스트 이성호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 마감 전략 A 플러스 2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